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전략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더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송가람 혹은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쭉쭉 올라오던 우리 시장은 밤사이 발표될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뚜렷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 섹터는 하락하고 플랫폼주와 개인주들이 올라오는 등 업종 간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개장 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이벤트였던 만큼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환율 또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쳤는데요. 20전 올리면서 1,417원 4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색깔은 달랐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1포인트 조금 넘게 올린 2,336선에서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0.4%가량 약보합권에서 마쳤고요. 종가는 697포인트였습니다. 수급 현황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합니다. 9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만 5천억이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어제 3천억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반면에 3거래일 만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500억 가까이 강하게 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가져갔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11월 FOMC가 종료됐고 결과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었습니다. 이로써 연준은 6번 연속해서 금리를 올렸고 4번 연속 75bp 인상을 단행한 겁니다. 기준금리 목표치는 3.75에서 4%로 오르면서 2008년 1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FOMC 성명이 나온 직후에 뉴욕 증시는 상승 전환을 했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 아래로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언급했지만 최종 금리가 이전의 예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미국 시장 급격한 하락세를 탔습니다. 또 ADP가 발표한 10월의 민간 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과 10월 임금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 또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지지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1.5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3.36%, S&P 500 2.5% 내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알려드리는 팍스 밀키트는 섹터 위주로만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셨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금양이 10월 27일에 19,000원에 진입하고 227,000원에 매도하면서 40% 넘는 굉장한 수익률 기록했고요. 제주은행이 9월 6일에 6,200원 매수하고 8,380원에 매도하면서 35% 높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경제TV가 20%, 고려신용정보 29%, 거의 30% 가까이 오른 금액의 매도 타이밍 알려주셨었고요. 한일사료가 13%,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88% 정말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알려주셨던 종목인데요. 10월 13일에 14,000원에 진입하고 16,500원에 매도하면서 20% 가까운 큰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종목들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자리 옮겨서 송가람 전문가님께 직접 수익률 관련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에서 11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예상을 한 대로 자이언트 스텝 단행을 했고요. 하지만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밤사이에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내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시장 좀 따라가지 않을까, 영향받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런 금융주들, 최근에 IT주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 파월 의장이 네. 앞으로 이 금리를 확실히 올리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테마들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장 우리 시장 완전히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오늘을 조금 따라서 IT 관련주들이라든지 기술주들 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일단 이따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 오늘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이제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은 저희 수익률표 보시면 제일 상단에 금양이 있었는데 금양이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금양 어떻게 바라보고 그 종목을 알려주시고 또 매도 타이밍 가져가실 수 있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양 같은 경우에 네. 27일과 28일 이렇게 두 번 진입을 했습니다. 위치를 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네. 지지되는 모습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강하게 상승이 올라왔지만 네. 여기서 눌리지 않고 다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재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네. 이 위치를 보면서 이 금양이 어떤 섹터인지 어떤 회사인지 체크도 같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하반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그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2차 전지 핵심 부품 중에 원소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리튬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금양은 앞으로도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단순히 우리가 2차 전지를 개발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형 회사들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테마들 순환매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금양을 접근을 했고요. 이 금양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위치는 기술적으로 단기로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격도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기차 섹터 그중에서도 이 원소 관련된 리튬, 그의 리튬 첨가물 업체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금양 관련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 차트상으로 보여줬는데요. 일단 투자하실 때 조금 유의가 필요하시겠지만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섹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한 종목 정도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제장에서 이제 코스피에서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서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게 카카오뱅크 이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이 사실 그 전에 소형 이제 은행주로서 제주은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주은행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최근 살짝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제주은행 만약에 아직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진단해 주세요. 네, 소형 은행주들 현재 흐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등한 이후에 소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고 금융 시장이 경색되면 아무래도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확실히 실질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발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은행주들 다시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 위치를 보더라도 11,000원대 강한 강세를 보인 이후에 현재 크게 눌림 없이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 정세와 함께 맞물린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급이 발생하고 단기 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주은행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소형 은행주들 다시 한번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FOMC 얘기를 이어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랑 이제 격차가 1% 정도로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좀 따라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실질적인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점을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금리, 미국과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우리 금리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상황 속에서 소형 금리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FOMC 이슈와 연결을 해서 소형 은행주들 금리 인상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 리뷰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밀키트 담아서 전달해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거기서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께만 살짝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고지 드리고 어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번호는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샵 3989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송가람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장 얘기해보면서 오늘 시장을 조금 예측하고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관련된 얘기 했고 그리고 소형 은행주 얘기를 했으니까요. 사실 카카오뱅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진짜 카카오뱅크는 거의 다이빙 하듯이 내려가다가 이제 호실적이 좀 사실 뜬금없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다가 호실적 발표되면서 어제장에서도 또 17%가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자, 전문가님 우리 카카오뱅크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좀 오르니까 기대를 다시 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는 호실적에 의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바라보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충분히 저평가다. 그리고 호실적으로 인해서 재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좋게 보는 점, 이제 반대 측면도 있겠죠. 그 점을 살펴본다면 네.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알짜 자회사들을 계속 분할하는 이런 것들을 행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 센터 화재가 있었죠. 네. 그 화재로 인해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카카오뱅크와 관련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지금 흐름 속에서 22,000원대 돌파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보이는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네. 이것이 정말 턴어라운드가 된 것인지 지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에 상장을 하고 그 당시에 주가가 9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10,000원대까지 떨어진 거는 이거는 진짜 뭐 급락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어제 종가 17% 오르면서 225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2,000원 선을 좀 잘 지켜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이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좋게 나온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카카오는 이제 아나운서님도 카카오톡을 쓰시죠. 네,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뭐, 예. 이런 IP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자 증가 측면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예금, 출금 이런 것들이 대출까지 관련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통적인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큰 흐름 없이 주가가 변동이 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안정성이 그만큼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통적인 은행주들과 같이 대형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주의 특성, 그렇지만 이 IT주의 특성, 이 안에서 우리가 네.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가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신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더 앞으로 상승해서 턴어라운드 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카카오뱅크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거의 전 국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란톡 메신저 사용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저희 지금 오픈 채팅방도 노란톡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형 은행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카카오뱅크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어제 사실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게임즈 빼고는 거의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 네이버, 카카오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카카오 또 3%가량 강세로 마쳤습니다. 어제 이렇게 플랫폼주가 좀 강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이제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에 가장 처음 이슈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격 이슈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이렇게 많이 이제 네. 밸류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점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번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IT주들, 게임주들 어느 정도 이 기간 내에 11월에는 반등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기술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 어제 오른 이유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바닥이다 싶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방한 소식에 관련주들 좀 들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초록색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흐름 이제 이어서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우리가 카카오와 비슷한 흐름을 항상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강한 흐름을 같이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거의 기술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대형 IT주들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 측면이겠지만 이 첫 번째 측면 이외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IP를 잡고 있다면 네이버는 이제 라인으로 일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에서 이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미국에 인수를 시도하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신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 아직은 턴어라운드 했다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가로 우리가 수익 구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성장 동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주가는 계속 떨어지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란색, 초록색 네이버 카카오 하면은 정말 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님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바닥에서 주워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위험하다 하는 의견이 있으세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뭐 매출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은 저가가 아니냐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주가를 볼 때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눌리고 거기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아직은 턴어라운드의 흐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네, 이제 IT 대형주들이 계속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맞아요. 네, 강하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 속에서도 아직은 이런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섹터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된 섹터 이런 섹터들을 한 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플랫폼주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네이버, 카카오 얘기했는데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어제 사실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도 한 4% 정도? 이게 좀 에코프로가 어제 사실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고 LNF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빠진 이유를 저희가 좀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어제 상당히 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걸 보면은 맞아요.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흐름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 이제 굉장히 강했던 흐름이 40만 원대에서 이제 58만 원대까지 단기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 어제 눌리는 모습 자체는 이제 여기서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승했던 물량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소화하는 물량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섹터는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재 네. 이제 당일에서 이슈가 추가로 나왔던 부분은 네. 이제 정의선 대표와 신동진 회장이 전기차 동맹을 통해서 충전 인프라를 3천억을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 인프라를 좀 더 추가하고 여기에 리튬에도 좀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차 앞으로도 국내에서 이슈가 충분히 더 있을 것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어제 살짝 눌리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2차전지 계속해서 강하던 섹터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섹터 그리고 조금 오늘 저희 지금 개장이 한 5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요. 예상 지수가 양시장 다 1% 정도, 1.5%, 6% 정도 빠져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잘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찾아주실 수 있는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세요. 송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밀키트, 오늘의 팍스 밀키트 통해서 오늘 지켜봐야 될 섹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밀키트도 여러분 방송 종료할 때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개장하고 나서 지수와 수급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 어제장에서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는 약했고 플랫폼은 강했고 이 섹터는 또 강세였어요. 철강 부분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 1.5% 올리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송도 개발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철강 부분 근데 사실은 또 요즘 핫한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으로 엮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철강 섹터 잘 갔던 이유는 뭐 그런 부분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이제 실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흐름도 이제 매물대 전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가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네옴시티나 해외 수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수주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일차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네옴시티 재건 관련해서는 건설주들의 움직임을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 철강 그 뒤에 따라 붙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좀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려보자면은 어제 정유주들 급등한 거는 이건 좀 뚜렷해요. 이제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정유주들이 이제 올랐었는데요. 뭐 당연히 우리가 이란, 사우디 이런 나라들 생각하면은 딱 기름부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 뭐 S51,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정유주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유가는 어제 좀 오름세였던 것 같더라고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바로 연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슈가 있었죠. 이란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이란의 대표가 사우디의 정유시설, 미국 정유시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하겠다라는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란과 사우디의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냐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유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유주가 여기에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인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유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일단은 WTI나 브렌트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상승세 가져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이란과 사우디의 전쟁 관련 이슈에 어제는 정유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지켜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면은 이거는 종목으로 가볼게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어제 2.6% 정도 내렸는데요. 전기요금 인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사실 한전하면 저희 딱 바로 생각나는 게 계속 적자나고 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그러면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한전이 많이 내렸는데요. 한전 한번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대표적인 공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전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 한전 같은 경우에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내부에 여기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전기 요금을 수요 공급의 원칙으로만 바로 접근할 수 없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의 민생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전기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 이제 한전의 전기 요금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가정용보다는 기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용 전기를 어느 정도 인상을 하느냐 그런 측면이 앞으로 주가를 견인하는데 왜냐하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가 몇 개가 더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실적과 주가와 연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는 국내 회사들의 이런 법인 요금들이 얼마나 올라오느냐라는 측면인데 지금 당장은 그 요금을 크게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 자체가 친기업 성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로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은 그리고 많이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한국전력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겠다.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전력 뭐 적자 계속해서 적자라는 얘기는 뉴스에서 자주 들려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이 전기요금이 사실 이제 올리는 거를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고 해도 그 인상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자나는 만큼 또 그만큼 메꾸기가 힘든 것이 바로 공기업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저희 지금 한 2분 전에 개장됐는데 오늘도 추가로 한 1% 정도 빠져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닥을 조금 더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고 우리 한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 한 18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잠깐 지수 보고 가시자면은 코스피 코스닥 현재는 한 1.6%, 8% 정도 내림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많이 내리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장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장 얘기로 넘어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정부에서 저출생 관련된 시행령이 일부 좀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육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종목이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이렇게 육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기업들인데요. 자, 이 부분은 좀 정부의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어제 이슈가 있었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네. 측면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런 이제 유아 정책 관련돼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네.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락한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중기적인 흐름을 보면 상승 이후에 다시 눌려버린 모습입니다. 단기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지만 여기 이 라인 2,900원대 이 라인을 깨게 된다면 추가로 하락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정부 기사나 뉴스에 따라서 이슈가 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 네.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완전한 턴어라운드로 보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체크를 하시고 수급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가방 컴퍼니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강하게 좀 올랐다가 내렸던 그 당시가 올해 8월에 서울시에서 조금 그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올 때 크게 올랐었는데 이번에도 또 정부 이슈가 있으면서 어제는 뭐 엄청난 폭은 아니지만 이제 상승을 하고 현재는 지금 또 3%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름에 많이 올랐을 때 물려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때 당시에 고점이 한 4,700원 선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3,160원 좀 한 25% 정도 떨어진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가져가라고 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물타기를 좀 해보라고 하실까요? 지금 아니면- 상황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볼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네. 여기서 단기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잘 선택을 하셔야겠는데요. 이제 추가 매수와 보유 의견은 이제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는 이 라인에서 네. 깨진다면 이제 손절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4,200원대까지 이 라인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4,200원대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종목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00원대 라인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4,200원대 돌파는 그 이후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가방 컴퍼니 오늘도 한 지금 2%, 3% 정도 왔다 갔다 하락하고 있으면서 3,100원 선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 좀 중요한 위치로 보여지고 만약에 4,200원 매물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보유와 그다음에 좀 손절의 의견을 반반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슈가 있었던 육아 관련주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간 9시 7분 다가가고 있고요. 자, 지수와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4% 정도 내리면서 그래도 2,30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영향이겠죠. 2,304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비슷합니다. 1.5% 정도 내리면서 686포인트 현재 확인됩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은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담고 있는데요. 개인이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좀 파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매수세가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다만 동반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 넣어주면서 좀 지수 하단을 방어하고 있고 기관이 60억 가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네요. 현재 10원 넘게 오르면서 1,428원, 1,430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일단은 뭐 대부분 빠질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와중에 좀 많이 빠지는 업종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업종, 서비스업, 증권 업종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마찬가지로 어제 게임주들이 오르면서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그리고 비금속 섹터도 2% 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게임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제 이제 게임주들이 위메이드 관련해가지고 같이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게임주들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대상으로 전환사채 발행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은 또 많이 빠지고 있네요. 리메이드 같은 경우에 강한 상승 흐름 후에 오늘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은 있겠지만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네. 이번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세 번째 방한을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한 이후에 게임주들 아무래도 들썩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네. 단기적으로 큰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단기 매물대 돌파하고 크게 눌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은 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방한 일정 체크를 네. 한 번 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이런 이슈 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신작 발표 이슈라든지 그리고 게임쇼 이런 음.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술적인 위치도 단기적인 흐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더 시세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 6만 원대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네. 6만 4천 원대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급등했었던 20% 넘게 올랐었던 위메이드 현재 9시 10분 오늘장 현재로서는 1% 넘게 떨어지면서 54,000원 선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방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부산에서 있는 지스타 게임쇼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혹시 게임주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해드렸던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단기 흐름이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오늘까지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네오위즈가 있습니다. 네오위즈.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위메이드와는 다르게 네. 이제 위쪽에서 강한 흐름 상승 이후에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기 때문에 이 네오위즈는 아무래도 바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장기 라인은 어느 정도 이격을 벌려놨지만 단기 라인들은 모두 모여 있고 강한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네오위즈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게임주들 관련해서 위메이드 그리고 네오위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손가람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께 방송에서보다 더 꼼꼼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얘기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섹터 빠지고 있어요. 저희 아까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어제 올랐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차익 실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장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에서 이 종목들이 강하게 좀 내리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측면 다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있고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FOMC와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를 확정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또 전쟁 이슈도 있었죠. 네. 이제 제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북한이 또 포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응으로 미사일을 또 발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네. 우리 지수가 낮아지는데 어느 정도 커플링 되는 그런 업종들이 이제 오늘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형주들, 강했던 종목군들 오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바꿔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철강금속 섹터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쟁 관련된 이슈로도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 장이 미국 시장 영향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찾아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저희 방송 지금 종료까지 6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손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9시 15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9시 20분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송가람 전문가님 이번 주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항상 팍스 밀키트 알차게 준비해 주신 부분 알고 계시죠? 자, 오늘 밀키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거기에 이어서 국내 시장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슈가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강했던 전기차나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잠시 보유를 하면서 단기로 접근해볼 만한 섹터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처음에 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해외 이슈. 우리가 원자재나 이제 식량 이런 것들을 곡물 가격 추이는 항상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중동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란의 이제 리더가 해외 뉴스에 따르면 이란의 리더가 사우디의 정유 시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이제 뉴스로 대서특필됐는데요. 이 점에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시설이 미국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타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국면 그리고 바로 우리 유가의 수급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정유주들 국내에도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 이제 국내에도 해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국내에도 이슈가 있었죠.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발사한 것으로 보통은 해프닝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현재 국내에서도 대응 발사를 하면서 약간 경색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핵실험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전쟁 관련된 이슈 여기에 항상 주목받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빅텍 같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아서 단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슈가 있는 경영권 관련된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영권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불필요한 자산이라든지 민간에 넘겨야 하는 자산 같은 것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11월 3일 발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발표가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 사유 같은 경우에 이제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연기하고 발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겠는데 여기서 관련된 종목군들 정부에서 매도하는 업체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 크게 3가지 섹터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란과 사우디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정유주 어제도 크게 올랐었지만 이런 부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전쟁 관련주입니다. 실제로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오늘 아침에도 좀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3가지는 경영권 관련주입니다. 정부에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도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첫 번째 에너지,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경영권 관련된 섹터로 준비해 주셨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좀 더 자세한 투자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